당신이라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50대 가장, 신용불량자,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남자. 그런 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은 한 남자의 추락과 부활, 그리고 용서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주식을 했다. 처음엔 소액이었다. 월급에서 몇십만 원씩 넣는 정도였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시작했다. 운이 좋았다. 첫 매수 종목이 일주일 만에 20% 올랐다. 두 번째 종목은 한 달 만에 50% 수익.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는 황홀했다. 이거 할만한데?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그에게 물었다. 형, 요즘 뭐 사? 어떤 종목이 좋아? 그는 괜히 전문가 흉내를 냈다. 이거 곧 오를 거야. 지금이 바닥이야. 내가 분석해봤는데 말이야. 그 말들이 집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저녁 식탁에서, 주말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아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래, 열심히 해봐.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다. 전세금 일부를 빼자고 했다. 급기야 대출 이야기까지. 아내는 그제야 심각하게 말렸다. 여보, 그만해. 당신 요즘 너무 빠진 것 같아. 밤에 자면서도 주식 얘기해.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 이번만이야. 한 번만 더 벌면 싹 정리할게. 딸도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다. 아빠, 요즘 왜 맨날 핸드폰만 봐? 아빠가 우리 예쁜 딸 용돈 많이 벌어주려고. 하지만 시장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 하나, 반도체, 실적 쇼크. 그가 몰빵한 종목이었다. 하한가, 다음 날도 하한가, 그 다음 날도. 한순간에 반토막, 다시 반토막. 아니야, 곧 회복될 거야. 그는 물타기를 했다. 대출을 받았다.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야.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체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왔다.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쟤 요즘 돈 문제 있대. 신용불량자래. 결국 그는 회사에서도 밀려났다. 정리해고 명단. 그의 이름이 있었다. 얼어붙은 가족.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냉기가 먼저 느껴졌다. 딸은 말을 줄였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계산기만 두드렸다. 탁, 탁, 탁. 전기세 고지서, 카드 연체 통보, 관리비, 휴대폰 요금. 이번 달은 어떻게 할 건데?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그는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오늘 학원비 아직이야. 알아.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친구들은 다 냈는데 나만.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주 안에 줄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딸은 눈을 피했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 아내는 더 날카로웠다. 당신 때문에 집 날릴 뻔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파트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거 다 들려. 죄송해. 죄송하다고 밥이 나와? 집값이 나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밤마다 집을 나섰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았다. 들어가면 눈치만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 친정 좀 다녀올게. 그래. 딸도 따라갔다.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꺼진 TV,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었다. 세장 무너진 자존심.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 하루 5만 원. 바람이 얼굴을 베듯 스쳤다.
한때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손으로 이제는 광고지를 우편함에 꽂고 있었다. 부동산 매매 상담, 치킨 배달, 학원 할인, 한 장, 한 장. 누군가 마주칠까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경비가 그를 힐끔봤다. 수고하세요. 그 말이 더 아팠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이미 출근하고 학교에 가 있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장례식 때 가져온 낡은 액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살라고 저를 키우신 건 아니실 텐데.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저 사진 속 아버지만이 변함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녁은 라면, 가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저씨, 이거 하나 하면 5,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창피했다. 비참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꿈속의 아버지. 그날 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쓰러지듯 잠들었다. 너무 피곤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었다. 어릴 적 살던 부산의 오래된 집,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던 그곳, 마루 끝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젊은 모습도 아니고 늙은 모습도 아닌 그저 아버지였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다. 아버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쌓였던 게 무너졌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다 망쳤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는 담담히 웃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불렀다. 7점, 7, 16점, 16점, 33점, 33점, 38점, 38점, 40점, 40점. 5개.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나 더 있다. 네. 44점, 44점. 잊지 마.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가 물으려 하자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가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꿈은 사라졌다. 복권 판매소 앞.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76, 33, 38, 40, 44점. 지워지지 않았다. 뭐지? 이거. 그는 무심코 휴대폰 메모장을 켰다. 똑같이 적었다. 76, 33, 38, 40, 44. 미친 거지. 웃으며 중얼거렸다. 꿈이 뭐라고.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향했다. 로또 판매 마감 시간 전, 그는 계산대 앞에 섰다. 로또 5장이요. 수동이요? 네, 수동으로요. 마킹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7번, 16번, 33번, 38번, 40번, 44번. 하나하나 체크했다. 같은 번호로 5장 주세요. 5장이요? 네, 5,000원을 냈다. 집에 돌아와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6장 그 일주일.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전단지 돌리기, 여전히 편의점 일, 여전히 냉랭한 집안 분위기. 아내와 딸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가끔 전화가 왔다. 밥은 먹어? 응, 먹어. 그래. 딸과는 통화조차 안 됐다. 유진이는? 공부한대. 그래, 알았어. 뚝 끊어지는 소리만 남았다. 토요일 밤,
그는 화장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당첨 번호가 떴다. 7-16-33-38-40-44. 심장이 뛰었다. 메모장을 꺼냈다. 비교했다. 7, 16, 33, 38, 40, 44. 첫 번째 번호, 일치. 두 번째, 일치. 세 번째, 손이 떨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숫자. 그는 멈췄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똑같았다. 이게 숨이 막혔다. 서랍을 뒤졌다. 복권 5장을 꺼냈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전부 같은 번호, 전부 일치. 5장, 모두 1등. 시발, 욕이 터졌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발, 혼자 소리쳤다.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바로 소리쳤다. 유리야. 큰 소리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까먹고. 아, 맞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 왜? 무슨 일이야? 당장 와.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야, 지금 무슨 시간인데. 로또 됐어. 로또 1등 당첨됐어. 정적.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짜야. 당장 와. 뚝. 전화가 끊어졌다. 확인의 순간. 30분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내의 유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어디? 복권 어디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 5장을 내밀었다. 유리는 휴대폰을 꺼냈다. 당첨 번호를 띄웠다. 하나하나 대조했다. 첫 번째 장, 일치. 두 번째 장, 일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일치. 유리의 손이 떨렸다. 이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두 방울, 세 방울.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그도 같이 울었다. 5장이야. 5장 전부 1등이야. 유리는 갑자기 크게 웃었다. 하하. 울다가 웃다가 미안해.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진짜 맞지? 꿈 아니지? 볼을 꼬집어 봤다. 아야, 꿈 아니네. 다시 웃고, 다시 울고. 다음 날 새벽부터 서울행 기차를 탔다. 농협 본사 2층. 부부는 모자를 썼다.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의 방. 담당자가 복권을 확인했다. 스캐너에 하나씩 넣었다. B. 1등 맞습니다. B. 이것도 1등입니다. B. 5번.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다. 5장 모두 1등이십니다. 그는 의자에 힘이 풀렸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눈물이 또 났다. 1등 당첨금 한 장당 약 20억. 5장이니 총 100억입니다. 세금 제한 후 계산기를 두드렸다. 약 7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억.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다. 적금이나 펀드 상품을 추천드리는데.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 그냥 통장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다. 도장을 찍었다. 계좌번호를 적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잠깐 볼일 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52살 남자가 변기 앞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 같은 3일. 유리야. 농협을 나서며 그가 말했다. 응? 잠실 롯데월드타워 호텔 가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미쳤어? 그런 데를 왜? 우리 이제 부자잖아. 그래도 아껴야지. 딱 3일만. 안 돼. 둘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러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우리 진짜 로또 당첨됐어. 우리 이제 부자야. 하하하. 결국 호텔로 갔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 시그니엘 스위트룸 1박에 1천만 원. 3박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총 3천만 원입니다. 카드를 긁었다. 승인. 조식은 포함 안 되시고요. 조식도 할게요. 1인 8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방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와. 유리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여보, 우리 진짜. 그는 뒤에서 아내를 안았다. 미안했어. 그동안 고생시켜서. 나도 미안해. 너무 몰아세웠어. 두 사람은 야경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3일이 꿈같이 지나갔다. 조식, 뷔페에서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먹었다. 캐비어, 랍스터, 와규 스테이크. 이게 얼마짜리래. 그냥 맛있게 먹어. 웃으며 먹었다. 침대는 구름 같았고 욕조는 수영장만 했다.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응. 믿기지가 않아. 나도 10장 딸에게 말하다 3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어디 갔다 와? 화난 목소리.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엄마 아빠 진짜. 그는 큰 숨을 들이켰다. 아빠가 로또 당첨됐어. 뭐, 엄마랑 호텔에서 3일 있다 왔어. 3천만 원짜리 방에서. 미쳤어? 딸이 소리쳤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빚도 못 갚으면서 70억 받았어. 정적. 뭐라고? 로또 1등. 5장. 세금 떼고 70억.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농담이지?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당첨 확인증을 보여줬다. 딸의 손이 떨렸다. 초. 아니, 몇 분 같은 시간. 이거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식탁에 주저앉았다. 아빠. 울음이 터졌다. 아빠. 미안해. 나 아빠한테 너무 심했어.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셋이서 또 한참을 울었다.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다. 웃음이 돌아왔다. 대출을 전부 갚았다. 신용등급도 회복됐다. 새 차를 샀다. 유리가 원하던 벤츠 SUV. 이거 정말 사도 돼? 당연하지. 딸은 전기차. 정말? 응. 유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는 가족을 불러 모았다.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나는 5억만 받을게. 뭐, 나머지 65억은 엄마랑 유진이 나눠 가져. 여보, 무슨 소리야. 난 돈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잖아. 여보,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억이면 나한텐 충분해.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 아빠. 유진이도 울었다. 난 괜찮아. 그는 웃었다. 진짜로. 12장 아버지께.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그는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한참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제 잘 살겠습니다.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아내와 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일어났어? 응. 얼른 씻고 와. 밥 먹어야지.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유리가 웃었다. 우리 가족끼리 아침 먹는 거,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다. 그 무엇보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진짜 부자. 1년 후, 그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아빠의 꿈이라는 이름,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카페.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유리는 옆에서 베이킹을 했다. 여보, 이 빵 좀 봐봐. 오, 맛있겠는데? 딸은 대학에 들어갔다. 가끔 카페에 들렀다. 아빠, 아르바이트 자리 있어? 우리 딸이 왜 아르바이트를? 경험 삼아서. 그래? 그럼 주말에 나와. 응. 카페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 그냥 동네 작은 카페.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는 웃었다. 글쎄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니까요. 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부엌에서 빵을 굽는 아내, 카운터에서 웃고 있는 딸.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말씀이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리가 물었다. 행복해? 응. 나도. 손을 잡고 걸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